페루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최대 방산 수출국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페루에 대한 방산 수출액은 7,600억 원. 윤석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방산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3건의 방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나라가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을 공동 개발하고 전투기 부품을 함께 생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페루 정부와 해군 잠수함 공동 개발에 조속한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전투기인 KF-21 수리온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후속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페루와의 이번 방산 협력을 통해 향후 중남미 전역으로의 방산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리와 아연 생산량 세계 2위인 페루와 핵심 광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 관련 정책과 공급망 정보 공유, 기술 교류 등 포괄적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페루 핵심 광물 사업 진출을 지원해 공급망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30년이면 주택의 10채 중 7채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의 경우 그동안 겹겹이 더해진 건축 규제로 재개발 추진이 더뎠는데 특히 영통 1구역의 경우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방안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이 발의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해 재개발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건 전국의 지자체들은 시 차원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주민 대상 정비 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재개발 사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자와 조합원 간의 공사비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특례법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를 앞당겨 노후 원도심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촉진 특례법을 비롯한 이른바 88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신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의 첫 번째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전남 해상풍력 1단지.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 추진 중인 단지로 약 9천억 원에 들여 터빈 10기를 착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진행한 뒤 상업운전을 시작하는데 96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전남 지역 해상풍력단지는 복합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진행이 지연돼 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지자체가 협력해 군 작전성 제한 등 규제 애로를 해소하면서 풍력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남 해상풍력 1단지 현장에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1단지 시운전을 계기로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목포 신항 내 철제부도와 해상풍력 부품 공급업체 등이 입주하는 배후단지를 조성, 해상풍력 전용 항만을 만들고 해남 화원조선 산업단지에도 해상풍력 연관기업을 유치해 향후 약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민간 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 8천 명.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수는 전년 대비 30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주택 소유자 4명 중 1명은 50대였고 60대와 40대, 70대가 뒤를 이어 주택 소유자의 절반가량은 50에서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소유자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중은 46.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는데 해당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은 1,327만 9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85%를 차지했고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비중은 15%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비중은 2019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은 40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 5,500만 원으로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3,100만 원과 40배가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상위 10%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2.37채로 하위 10%인 0.98채보다 약 2.4배 많았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이 없었다가 1년 뒤 소유자가 된 사람은 71만 9천 명, 반대로 같은 기간 주택 소유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0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거리 레이더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형 장거리 레이더는 24시간 방공 식별 구역 내 항공기 탐지 추적이 가능하며 레이더로 포착한 정보를 공군 중앙방공통쟁소로 실시간 전송해 즉각적인 방공 작전을 보장합니다. 방사청은 탐지 거리와 탐지 확률, 정확도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2026년부터 양산 사업에 착수해서 노후된 레이더를 신형 국산 장거리 레이더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해외 브랜드의 블랙 프라이데이 광고를 보고 신발 6켤레를 구입한 A씨. 이후 통관 고유부호 입력 절차가 없었던 점에 이상함을 느끼고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펼쳐지는 연말이면 해외 직구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최근 3년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11월, 12월에 폭증했고 의류, 신발 관련 상담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상담 사유로는 취소나 환불 거부가 가장 많았는데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에서 큰 폭의 할인 광고를 하는 경우 사기성 쇼핑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국제 배송을 무료로 해준다거나 높은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 브랜드명과 무관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해외 직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